현무-6 설계도 위력 밝혀졌다. 사거리 제한 해제 90KT 확보 완료. 4단 현무-6 탄두 가능성 결국 공개됐다. 중국 정부 공식적인 반발. 이미 끝났다.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비롯해 유사시 북한을 상대로 한 대량 응징 보복체계 무기가 다수 등장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는 재래식 무기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L, 위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 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다. 구축 18륜 바퀴 전부를 오른쪽 같은 각도로 돌려서 개걸음 쇼를 하는 모습을 과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군은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 미사일은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었다고 전해졌다. 발사 차량 길이는 20m 미만으로 추정된다.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됐다. 현무는 우리 군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명칭이다.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1을 개량한 탄도미사일로 지대지, 함대지 잠수함 발사 등으로 각각 개발됐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이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5는 8톤에 달한다. 탄두 중량 8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사거리 3000에서 5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한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북 핵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캠PR, 수단이다. 삼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이날 군이 현무-5를 공개한 것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삼축체계 핵심 전력이 등장했다. 캠펄의 한 축인 타우러스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F-15K 전투기에 탑재하면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작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 공유도 미사일 L3, 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L3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캔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군 F-35A 전투기가 힘차게 비행하고 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 본토 텍사스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내에 도착해 전력화된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도 서울공항 상공에서 위용을 과시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P-8A는 시속 900km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이날 행사에는 4발로 이동하는 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도 등장했다. 시속 4km 이상 속도로 움직이며 20cm 높이의 계단 등 수직 장애물도 오를 수 있는 이 로봇은 테러 발생 시 장병 대신 현장에 투입돼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전방 한개 사단에 로봇을 시범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이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공군 F-15K 2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했다. 미국의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가 1일 국군이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공항 상공에 전개됐다. 1일 미국 본토 텍사스에서 출격한 것으로 추정. 윤 북핵 사용 기도하는 날이 북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한민국 국군의 방위 개념은 통일 한국과 더불어 만주와의 비무장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가안보 계획을 유지하라. 이 선 넘은 러시아와 북한. 위험한 밀착 관계.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수십 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양국은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서로가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사동맹에나 있을 전쟁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961년 김일성과 스탈린은 동맹조약인 소 5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보다 끈끈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뒤 북한과 러시아는 이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국제 환경은 변화했고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끈끈한 동맹국이 필요해진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양국 관계가 가장 긴밀했던 1961년에 맺은 소 5호 조약의 군사조항 1조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군수물자를 신속하게 조달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틴과 김정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김일성 스탈린 시절과 대비할 수 없이 좋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동맹이라는 단어를 3차례나 입에 올렸습니다. 전쟁을 함께 치르는 군사적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푸틴도 김정은의 속내와 같을까요? 동맹을 여러 번 언급한 김정은과 달리 푸틴은 새로운 수준의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동맹보단 약한 표현입니다. 외교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높은 애매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른바 동맹 연루의 함정을 차단하려는 행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동맹 관계로 묶어 꽉 붙잡아 두려 하고 있고
러시아는 상황이 불리할 때 언제든지 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뒀습니다. 같은 조약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해석 및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손해는 안 보겠다는 러시아. 원하는 것만 취하는 러시아의 이런 얌체 외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동맹 조약은 언제든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늘 불안한 북한은 겉으로는 조로, 북으로, 친선에 해라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안에서는 러시아 기관의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동안에도 북한은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 항공우주연구소 등을 해킹해 무기 제조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국제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만들어진 동맹이 아닌 졸속동맹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북한의 무기 공급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한글 표기의 포탄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증거들이 속출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합의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새 공장을 만들어가며 러시아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KFN TV 페이스 시즌 2에서 토론해봤습니다. 페이스 시즌 2 55회는 14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재방송과 국방홍보원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3. 대전 방산기업 영해 49억 원 수출 쾌거. 대전의 방산혁 신기업인 마이크로 인피니티가 영국의 미사일 제조 전문업체인 엔비데이와 370만 달러, 약 49억 원 규모의 전파방해 차단, 항재밍, 수신기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마이크로 인피니트는 방사청의 방산혁 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위성항법 분야 방산혁 신기업으로 선정된 지역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을 수입한 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뤄진 절충교역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기술을 국내로 이전받는 교역 형태다. 시는 지난 7월 기업지원국 산하의 대외산업협력팀을 신설하고 지역 방산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체결한 첫 사례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은 국방과학도시 대전의 방산 관련 기업이 활발한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수출 성장의 기회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안부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속 쓰레기 풍선에 지프스 탑재.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추가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한 가운데 북측이 그동안 날려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 일부의 위치정보 시스템, GPS, 발신기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군은 그동안 수거한 북한 쓰레기 풍선 중 일부에서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고 특히 원하는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를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재원 한계로 인해 일부 풍선에만 GPS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경험과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북한이 쓰레기를 퍼뜨리는 시점과 지점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풍선을 이용해 고의적인 공격과 유사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GPS를 달더라도 풍향 등 기상 극복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풍선 부양 기술 발전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GPS로 풍선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상공에 도달한 풍선을 원격으로 터뜨리는 장치를 도입한다면 이는 고의적 무기화에 해당하므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와 추가 조치 등은 큰 변화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한편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의 무인기가 이달 3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추가 도발 시 보복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한의 무인기 침투 증거로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9일 오전 1시 13분으로 시간이 표시된 사진에는 무인기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위에서 포착됐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에 합참은 북에 보낸 무인기가 없다며 북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가 1시간쯤 뒤 민간 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 대응했다. 정부는 북측의 허위 주장, 북한 내 반, 정권 세력의 소행, 대북 민간 단체 소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성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